이 블록체인은 블록을 체인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 블록이 뭐냐? 그 블록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각종 적어져 있는 거래 장부를 그냥 우린 블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돈을 거래했다 그러면 돈 거래와 관련하는 장부, 다음에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다음에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다음에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해서 이런 기록되어 있는 어떤 장부를 가지고 우리는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을 서로 연결을 계속해서 체인화시켰다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가장 좋은 게 우선 일단 보안성이라는 겁니다. 우선 가장 보안에 아주 강하다는 거죠. 우선 다른 것들은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누군가 정보를 집중해서 거기에서부터 배분을 하게 되고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송금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누구에게 송금을 한다 그러면 송금을 하면 중간에 누군가 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 껴 있죠, 항상. 그래서 은행에서부터 장부에 기록도 하고, 내가 여기서 뭐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든 뭐 모바일로 송금을 하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송금 처리를 하든 전표로 송금을 하든 간에 돈이 움직이려고 하면 중간에는 누가 껴 있느냐 하면 은행이 껴 있습니다. 장부는 은행만이 가지고 있죠. 그거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본인이 가서 그걸 확인해야만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정보는 누가 갖고 있냐면, 돈은 내가 보내는데 내가 안 갖고 있고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만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은행은 상당히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은 야 오늘 4시까지만 일 보겠어. 그럼 4시 이후가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죠. 다음에 둘이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은행 업무를 오후 4시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와서 확인하려면 확인해. 그러면 누구도 그 이후 시간에는 갈 수가 없죠. 은행의 시간을 항상 우리가 거기에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야, 은행 필요 없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또는 나 혼자라도 내가 하고 싶을 때 또 내 정보는 내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뭐 난 통제하지 않고 내가 내 거 가지고 니한테 통제해 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 언제까지 와라 가라 그런 거 난 하기 싫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뭐를 받게 됩니까? 중간에서는 그거를 관리, 운영, 유지해 주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협조시켜 주는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관계로 거기서 뭘 가져? 수수료를 요구하죠. 예,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으로도 내가 수수료 그런 거 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서부터 통제받지 않는 탈중앙화다. 이거를 중앙이라고 표시한다면, 누가 통제하는 거를 중앙이라고 표시한다면 나는 중앙에서 통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탈중앙화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일단 개인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야, 뭘 보고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장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동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킹을 하게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거를 해킹을 해서 하나를 변조를 시키더라도 다른 장부가 그대로 똑같은 장부가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장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다 변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럴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든가 그런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을 똑같은 장부를 계속 복제해서 카피캣해서 계속 옆으로 늘어나져 있는 상태, 이걸 체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 이게 맞냐 틀리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문제는 이게 맞냐 틀려. 이 현황이, 이 거래 내역이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았던 내용 또는 뭐 아니면 어떤 사안을 여기다 기재를 해놨는데 이 장부 속에다가 블록 속에다 기재를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거를 누구도 아무도 검증해 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아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변조해 갖고 막 해도 틀린 걸 하더라도 누구도 시비 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거를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방법들 중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호를 풀어서 클릭을 한다. 이걸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블록을 하나 생성시켜줘서 옆에다가 기재해갖고 또 하나를 놔두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 그거 기록된 거 확인했어. 그래서 거기다 한번 클릭을 해주는 것.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노력을 했던 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이렇게 이러한 노력들을 한 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보상 가치를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암호화폐를 뭐 사고 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에 의해서 내가 노력의 보상 가치로 받은 게 암호화폐인데, 그럼 이거 어디다 쓸 건데 이거?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으면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블록체인을 움직이고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래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이러한 걸 할 거기 때문에 이 보상 가치로 이런 걸 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너희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들 해줘. 우리가 얘기하는 멤버십 카드 가맹점 모집하듯이, 예,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서로 간에 그런 그 가치를 인정해서 내가 그거를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어떤 뭔가를 어떻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그거 내가 받았어. 그럼 우리 가게에서 내가 이거 사용하도록 하겠어. 그렇게 되면 거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 자체가 가치가 인정이 되죠. 이렇게 가치가 인정되는 암호화폐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화폐로 따지면 이게 과연 얼마냐라고 하는, 이거는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좋다. 나는 예를 들어 통닭을 먹을 이런 마일리지를 쌓고, 나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여러 개 싸다 보니까 무료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티켓이 하나. 다음에 어디는 통닭을 한 20마리 먹다 보니까 한 마리를 공짜로 시켜 먹을 것이 생겼어. 이게 두 개가 틀리죠. 근데 통닭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통닭은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먹고 싶어. 그 커피를 먹으러 갔더니 이거 커피 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통닭을 먹는 이건 마일리지를 싸는 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또 이 사람은 또 커피 먹던 사람은 통닭 어느 날 먹고 싶으려고 그러는데 이디야에 가서 내가 한 20장 모아놨더니 이 통닭 먹으러 가려면 20장은 다 무의미하고 통닭 값을 내야 돼.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두 개를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서로 바꾸면 어떨까? 이걸 서로 교환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거래소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해주도록 했는데, 이렇게 서로 조정해주고 서로 간에 주고받도록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그러지 말고 나는 그걸 미리 확 보고 있겠어. 아예 통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가치가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걸 나는 다 모아서 이걸 현재 내가 화폐로 바꿔갖고 내가 들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 비싸게 좀 팔겠어. 이거 통닭 먹으러 갔더니 원래 이게 2만 원짜리인데, 교촌치킨이 이게 2만 원짜리인데 2만 원짜리는 하나 꼭 있었는데 내가 미리 봉익인선달처럼 다 내가 수집해갖고 모아갖고 있어. 어느 날 통닭 먹고 싶은 사람, 야, 내가 2만 1,000원에 너한테 주겠어. 2만 1,000원이면 통닭 한 마리 먹을 수 있어.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알았어. 나 가지고 있는 거 커피 요거 2잔짜리 내가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있으니까 이 커피 2장짜리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거기다 2,000원 보탤 테니까 너 그거 통닭 먹을 거 하나 줘. 이런 식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이거를 서로 간의 거래의 가치를 서로 정리해주고 이거를 교환시켜주는 게 거래소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 미리 내가 확보해서 갖고 있겠다. 그리고 나서 비쌀 때 또 이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걸 내줘서 좀 비싸게 좀 돈으로 시세 차익을 좀 얻겠다. 이래서부터 그거를 사고 파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기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상 가치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보상 가치로 받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어떤 형태가 돼서, 이건 먼저 프로그램성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릭을 하면 이게 블록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 블록에 하나가 바로 이전해서 여기서 기재가 돼.
하나 클릭을 하면 하나가 또 기재가 되고 이게 계속 넘어가서 숫자가 늘어나. 그리고 또 이건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거는 내가 이 거래되어 있는 이 장부가 이상 없고 현재까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작업을 했던 걸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작업 증명 방법이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낸 비트코인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작업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보상 가치로 주어지는 작업하는 방식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POW다 이래서 거기에 뭐 기재는 돼 있으면 이거는 작업 증명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됐어요. 블록체인은 우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이거를 검증하는 작업이 어떻게든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증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양의 클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하나에서 눌러야 되는 것이 100개에서 1000개에서 10,000개에서 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다 눌러져야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빠른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한계가 우선 일단 속도 문제를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그냥 일반 우리 컴퓨터 하는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 블록을 생성되는데 가장 빠르게 생성되는 현재의 기술이 14초 만에 생성된 게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기술 개발하니까 단축돼서 지금 이제 0.5초 만에 되는 게 세계에서 1위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거를 작업을 한 거를 검색을 하고 검증을 하는데 0.5초. 요게 지금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0.5초도 상당히 느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0.5초가 안 걸리죠. 뭔가 검색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일단 속도의 문제가 우선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거 딱 제가 이제 확장성입니다.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은 양을 여기다 담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확장성의 문제인데요. 이 확장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번 송금을 한번 하려면 저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송금과 결제만을 위해서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장부에다 넣는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순전히 돈을 보내고 받고 내 돈을 결제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 결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과거에 이거를 블록체인 이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걸 하리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이 많으니까 늘어나게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송금 처리하려면 한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트코인으로 움직여 가지고 가려면 이 블록체인을 한 4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15분이면 됐어요.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 이것들 만들어 놓은 업체는 뭐 갖고 먹고 살겠어요? 여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요. 이게 고객은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느려지니까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은 100명 됐는데 한번 처리하는데 최초 100명까지 돼서 200명이 늘어나면 200명의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명분이 시간에 따라서 돈이 더 늘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꾸 비싸지는 거야. 어저께는 예를 들어 500원 주고 일을 했는데 오늘 가니까 갑자기 1,000원 내래. 또 그 다음날 가니까 2,000원이래. 이게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계속적인 진화가 먼저 이제 확장성의 문제, 이런 속도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새로운 거, 그 속도의 문제를 이거를 한계를 좀 더 극복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포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드 포크 한다 그래서 둘이 이제 나누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최초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생기고 또 비트코인도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전산에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거를 프로그램도 수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한 번 만들어져 갖고 가동을 시키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손을 댔다 그러는 건 탈중앙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하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기능은 살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 이걸 가지고 또 가동시키는 거지. 지난번에 이거 갖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걸로 와가지고 여기서 보상을 새로운 암호화폐가 또 생기면 이게 유용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력, 후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됐고요. 우선 일단 유용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자꾸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유용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더 이상 여기 부분에서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송금과 결제만을 하고 있다가 이게 블록체인이 야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반드시 이게 송금과 결제만 해야 될 것이냐. 그러지 말고 기타 외에 다른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이게 정리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것, 이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속에 그것 자체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다 넣는다 그랬고 내가 거기다 넣기만 하면 그 조건이 자동적으로 만족돼야만 이것이 가동돼서 서로 간에 돈이고 장부고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거기서 기재를 해서 넣도록 함으로써 개발하거나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기반이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의 기반을 뭘로 두고 있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확장성이 크고 제일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속도의 문제가 나타나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 또 하나 나타나고 또 여기에서 이게 확장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확장성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또 새로운 기능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가격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거래가 시간의 제한 때문에 거래량을 뭐 자꾸 숫자가 많아지면 동시에 100만 명이 됐던 게 200만 명이 되면 그 시간대 200만 명께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하루에 처리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으니까 고객은 아무리 늘더라도 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자동으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바꾸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증금 제도로 바꾸자. 이게 수수료를 내면 그냥 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선 일단 보증금을 넣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또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보증금을 넣는데 이게 보증금이 또 자꾸 비싸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예를 들어 조그만 거 뭐 하나를 개발해서 여기서 내 유용하게 쓰려고 그러는데 30억, 40억씩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블록체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뭐 자꾸 두서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메디블록에서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20일 날 강연을 하게 될 거예요.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와 관련하는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가공하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크게 나누다 보면 플랫폼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즉 우리가 얘기하는 구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전산에서 이루어지면 윈도우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리눅스처럼 구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서 가동시키게 되는 조그만 웹의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를 기초로 해서 하는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모바일에서 보면 애플이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죠. 구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앱
스토어에서 보면 각종 사용되는 앱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구동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이 있고, 다음에 또 그 하나의 기능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그만 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뎁이라고 합니다. D-앱 이렇게 써서 디센트럴,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D-앱이라는 또는 뎁, 이걸 줄여서 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메디블록은 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구동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다음에 여기 와서는 메디블록은 뎁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앱이 어디에서 구동되냐? 거기에는 플랫폼이 퀀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집하기 위한.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는 이더리움은 전체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다음에 비트코인은 송금과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다음에 한참 있다 보면 아이오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다음에 스트밋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거는 SNS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들 중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 속에서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최초의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이더리움이고, 그 이더리움과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가 돼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건데, 이제 플레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야니까 빼고 이 전체적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이유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과연 뛸 수 있느냐? 이게 정부에서부터 계속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게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거에 따른 어떤 작업을 해서 이걸 만들어주게 되는 보상 가치로 주는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면 그 노력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는 뛸래야 뛸 수가 없다. 그거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분리가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분리가 시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면 누가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자기 식구만 할 거예요. 아마 그거 블록체인 만드는 것에서 수수료 받으니까 야 우리 식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해주자 이래갖고 할 거지. 다음에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는 그런 작업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지고 나서 이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이거의 보상 가치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를 이거에 따른 가치를 만들어지는 것을 암호화폐인데 그래서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럼 암호화폐는 반드시 보상 가치로만 해서만 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최초에는 전부 보상 가치로 위해서 주도록 돼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전부 보상 가치로만 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이 블록체인에 이런 기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까지 이거를 개발해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러이러한 가치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일부 여기 좀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먼저 나한테 좀 투자를 좀 해라.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우선 블록체인을 개발하면 그 안에 기술적으로 그걸 넣습니다. 뭐 내가 10개 줄게 그럼 10개 빼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초에 만들 때 블록체인은 한 번 가동시키면 누구도 손을 못 댄다고 그랬죠. 손대면은 탈중앙화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가동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가동이 계속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만들 때 그 기술 속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최초에 이 기술을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기술 백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것이고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다 내놓습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기술이 앞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에서 좀 우리가 개발비를 좀 주세요.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좋다. 내가 그럼 얼마 투자할까? 그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거는 암호화폐로 정리를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럼 장부에 먼저 기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억 원을 먼저 이 사람한테 투자해서 암호화폐를 산 거야. 말하자면 미리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그럼 좋다. 보상 가치로 주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가 예를 들어 30%다. 암호화폐가 전체가 뭐 1억 개를 예를 들어 내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거는 최초에 들어있는 이것은 중간에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다가 뭐 내가 내 맘대로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라 최초의 블록체인을 만들 때 그 안에 암호화폐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안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억 개. 그럼 1억 개를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럼 넣어놓으면 그중에서 30%는 이거 검증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자동으로 보상 가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만든다. 다음에 30%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이거 들어온 사람들에게 30%는 분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 장부에다 기재하고 그 사람한테 나간 걸로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 놓는 거죠. 그럼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장부 이름만 이 장부에 기재되면 이 명단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속에서. 소유권이 나오는 이 블록에는 여기 블록체인에 야 내가 10개 샀어. 그럼 10개가 내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장부 속에 이경목 것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경목 게 지금 누가 샀어. 유태식이. 그럼 유태식한테 유태식이 장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부는 공용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똑같은 블록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유태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경목계 유태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부에 이름이 계속 변경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걸 항상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가 별도로 해서 또 만들어서 네 장부 따로 내 장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내 것이고 누구 거 있고 이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거다.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거나 그러면 이걸 내 거를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느냐?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암호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만 추출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거래 내역만 쭉 추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제 암호를 제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블록을 만들게 되면 이 블록이 만들 때 모든 게 이게 다 나타나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래픽이 걸리게 될 겁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서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별도로 놓고 여기 위에 뭐야. 요거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소만 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소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있는데 쇼핑몰이 한 뭐 물건이 한 1000개, 뭐 10,000개 이 정도 되는 거는 하나의 서버에서 가동이 되지만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어가게 되면 그 많은 양을 서버에다가 다 보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서버에다 놓고 여기에 주소만 다 따져 있어. 주소가 쫓아다녀서 이 그림을 끌어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전부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헤더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전부 이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장부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이게 과부하 걸리니까 서버에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헤더의 주소만 기재가 되고 그것만 별도로 보관이 되고 이거는 따로 떨어져서 새로운 곳에 항상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작업 방법 중에서 요게 이제 이게 한번 작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면 이게 랄프 머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2개씩 이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 2개씩 이제 이게 나 검증됐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가끔 어디 클릭을 하면 색깔 변하는 것처럼 이게 검증돼 있는 장부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개씩. 그러니까 이게 집열로 돼 있으니까 한번 클릭을 하면 2개씩 이걸 수도 없이 많이 하면 이 얼마나 많은 양이 밑에 달려 있겠어요. 이게 거래한 사람이 얼마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특히나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으로 하지 말고 몇 명이 대표자가 모아서 그룹 단위로 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대표자는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그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대표자로 하자. 해서 이 암호화폐를 많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왜곡 현상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돼갖고 이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검증 안 해주는 거야, 나. 클릭 안 해. 나 못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주 총회할 때 내가 지분만큼 행사하듯이 의결권 행사하는 것처럼 나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네 거를 거래해 준다는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얼마씩 조금씩 받아놨던 게 상당히 많은 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유용한 걸로 계속 이제 바꿔치기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블록체인에 관련한 암호화폐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한번 난리 나갖고 가격이 30만 원대 갔다가 1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 야, 이건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만들려고 했더니 거래소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이게.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또 문제점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럼 이런 방법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분 많이 갖고 있고 암호화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거를 검증시키고 그룹 단위로 이렇게 힘을 쓰도록 하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순환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합의에 의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11단계나 내가 10단계까지 오면 자동으로 나한테 검증 권한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 10,000번째 오는 사람한테 꽃다발 주고 뭐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뭐 몇천 번째 되면 꽃다발 주고 이런 것처럼 누가 몇천 번째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안에 내부에다가 11단계 또는 20단계가 되면 내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나한테 검증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따른 보상도 받으면서 내가 검증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제 진화돼 갖고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합의 증명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하드포크와 소프트포크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변경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름하여 하드포크 또는 소프트포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를 그냥 수선을 그냥 왕창 한다. 이거는 하드포크라고 그러고 수선을 조금 한다. 이거는 그냥 소프트포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 및 제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전문적인 부분이 한 2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다음 장에 샤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샤딩은 조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각이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엇인가를 어떤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이 샤딩이라는 용어는 조그만 탭에서는 활용이 되는 용어가 아니고요. 플랫폼 즉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우리가 여기에는 구동 프로그램 안에 앱이 안드로이드 안에 각종 앱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앱 하나 들어와 있는 그 라인을 연결하는 걸 우리는 이름하여 샤딩이라고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맞을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라인 하나씩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과거에는 전부 다 하나 쓰면 그 밑에 쓸 수 있도록 전부 직렬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 게 진행이 돼야 밑에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안성 문제를 강화하고 이런저런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럴 거 없다니까 전부 병렬로 동시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샤딩을 병렬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렬로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호환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내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암호화폐가 틀려. 저 사람 거고 내 거고. 직렬로 되면 내 거 갖고 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또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앱들은 다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를. 그런데 이 병렬로 만들어지게 되면 암호화폐가 각자 틀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렬로 위아래로 서로 간에 검증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별도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호환성도 없는 거 이거 갖다가 유용하지 않은 거 이걸 누가 쓸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거를 플랫폼에서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를 호환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각 샤딩의 조각조각별로 매달려 있는 이 뎁들이 동시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지금은 현재는 거의 대다수가 무조건 이제 호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플랫폼 안에 쓸 수 있는 모든 뎁들은 들어가면 내 것도 뎁이지만 여 안에서 구동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다 서로 간에 교환이 된다. 가치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거의 대다수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코인과 토큰입니다. 가끔 이 부분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코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거의 대다수 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왜? 최초에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용어가 썼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코인과 토큰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체 플랫폼, 즉 생태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는 구동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는 거기서 발행되는 거는 코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뎁에서부터 내 기능 하나에 빠지고 있는 거는 발행하는 걸 이걸 토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토큰부터 시작을 하죠. 어떤 거든지 제일 먼저 생태계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건 없어요. 어딘가가 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왜 내 거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용성 문제를 그러면 최초에 이 기초가 되는 게 즉 아까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더리움을 기초로 해서 왜 뭐든지 거래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즘은 거의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놓고 여기에다 놓고 이거를 가지고 내 거를 먼저 만들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동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가 플랫폼을 만들다 하더라도 최초에 만드는 그 순간에는 토큰이에요. 이게 내게 자 지금부터 이제 생태계가 완성이 됐으면 지금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체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이제 가동을 시키게 되면 그때는 코인으로 되지만 그 이전에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토큰이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걸 토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뎁은 뭐 그냥 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코인이라고 자체적으로 예,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무조건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싼 거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구동 프로그램이 윈도우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요. 오피스 기능인 예를 들어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워드라든가 여기서 다음에 예, 퍼블리셔라든가 이런 기능들에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더 이게 기반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더 크다든가 아니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든지 그 조그만 기능이지만 그런 기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록체인들이 요즘은 거의 대다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기술 투여가 오래도록 걸리고 자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즘은 플랫폼을 만드는 추세라기보다도 간단하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뎁을 주로 요즘 많이 만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토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 가치로 우리 받는 코인이나 토큰이 있어요. 암호화폐가. 예. 그 다음에가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를 해서 받는 토큰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완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자로서 암호화폐를 예, 받게 되는 그런 투자지요. 그 다음에가 야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미리 나는 이거를 가지고 마일리지 쌓아놓듯이 미리 사놓겠어. 그래서 실제로 자산 가치로 만들어내는 투자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야 그건 미리 내가 사놓고 이거를 내가 앞으로 이거를 재산 가치로 자산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다 보면 그런 단계를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율을 이제 주어지게 되죠. 만들게 되면 암호화폐가. 그래서 최초에 이 블록체인을 만들 때는 암호화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10억 개다. 그럼 10억 개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야 조금 더 되니까 10억 개 더 늘려볼까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가동이 되면 10억 개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토큰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분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었는데 이제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는 아,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거를 그럼 몰래 야, 나 이런 거 개발할 거너 돈 좀 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일반 회사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도 ICO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가상화폐 공개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금 모으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나라가 안에 여기 주소를 놔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해외로 나가서 주소를 놔두고 거기에서부터 예, 이런 이제 자금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특히나 이거를 또 투자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우리 거래를 위해서 나 여기 통장 개설을 한다. 전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줍니다. 은행에 가서 어쨌든 이게 현금으로 교환이 나중에 바꾸게 되면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그 계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은행 계좌가. 그래서 그 은행 계좌를 가서 나 이거 가상화폐, 이거 암호화폐나 이거 거래하기 위해서 계좌 하나 개설해줘 그러면 안 해줍니다. 지금. 전에는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땐 걸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이게 투기로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못하게 해서 지금은 그걸 이제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쓰게 되고 이제 하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하는 개념적인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심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거고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었고 이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것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